사람들은 말하죠.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고. 손끝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40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까지는요. 한 여자가 68년 만에 자신의 색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롱톡입니다. 김장철만 되면 생각나는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정금자 68의 손끝은 이래 아려왔다. 40년 넘게 이어온 김장철의 조건반사 같은 통증이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어둠 속에서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부터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둔한 저림이 올라왔다. 하지만 올해 금자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든 건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빈손들이었다. 금자의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설인에게 빈손은 일종의 가풍이자 당연한 권리였다. 그들은 금자의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양손이 가벼웠다. 지난 추석 설이는 명품 로고 박힌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현관에 들어서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선물 살 시간이 없었어요. 대신 제가 와서 얼굴 보여드리잖아요. 빈손으로 현관을 넘은 설이는 거실 소파에 몸을 묻었고 금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송편과 갈비찜, 나물 반찬들을 배불리 먹었다. 식사 후 설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후식 과일을 씹었다. 민수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배를 두드렸다. 역시 엄마 손맛은 못 따라가. 설이나 밖에서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금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물이 찬 싱크대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끝이 시렸다. 40해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차가움이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가 더 가관이었다. 트렁크가 터지도록 쌀 한 포대, 고기 몇 근, 과일 상자, 손수 만든 밑반찬 보따리를 실어 날랐다. 금자는 무거운 쌀 포대를 들어 차에 싣는데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다. 설이는 조수석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다. 금자의 생일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크 하나 없이 찾아온 그들은 금자가 차린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고 금자가 내온 과일을 먹고 금자가 끓인 커피를 마셨다. 생일 주인공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하며 포크를 움직였다. 그들은 독립한 성인이 아니었다. 나로 살 뿐 금자의 통장에 빨대를 꽂고 사는 전형적인 캥거루 부부였다. 엄마,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가 좀 모자란데. 민수의 전화는 대개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관리비, 차 보험료, 병원비, 애매한 급한 일.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금자는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변명뿐이었고 결국 돈은 보내게 되어 있었다. 어머니, 설인이 차 보험료 낼 때가 됐는데 이번만 좀.
엄마, 친구 결혼식이 겹쳤는데 축의금이. 어머니,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금자의 논에서 나오는 푼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달려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거머리들. 금자는 내 살이 뜯기는 줄 알면서도 자식이니까 하며 제 살을 내어 주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금자는 그것을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대망의 김장날이 다가왔다. 마당에는 절인 배추 5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금자는 새벽 4시부터 허리가 반으로 접히도록 일하고 있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 속을 벌리고 빨간 양념을 한 입 한 입 바르고 통에 차곡차곡 쌓았다. 허리를 펼 때마다 등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민수 부부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역시나 양손은 가벼웠다. 고무장갑 한 짝, 수육용 고기 한 근 사오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고 서린이 내렸다. 캐시미어 털코트를 걸친 그녀는 찬바람에 어깨를 움츠리며 금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차가 너무 막혀서 혼났네. 강남 쪽이 완전 주차장이더라고요. 서리는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제 손부터 내밀었다. 10손가락 끝마다 큐빅이 박힌 화려한 젤 네일이 햇살 아래 번쩍거렸다. 진한 와인색의 골드펄이 섞인 한 손가락당 3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것 같은 네일 아트였다. 어머니, 저 이거 봐주세요. 어제 샵에서 새로 받은 네일이에요. 큐빅 하나에 3만 원짜리라니까요. 완전 럭셔리하죠. 근데 문제가 고무장갑 끼면 다 긁히거든요. 이거 한 번 봤는데 20만 원 나왔어요. 저는 오늘 통 옮기고 사진만 찍을게요. 아시죠? 저 힘센 거. 금자는 고무장갑을 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붉게 물든 장갑 속에는 뭉툭하고 거친 손톱이 느껴졌다. 큐티클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반점이 박혀 있었다. 그녀의 손톱과 며느리의 손톱은 같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다. 그래, 앉아서 수육이나 먹어라. 금자가 힘없이 말하자 아들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마루로 달려갔다. 금자가 새벽부터 삶아 놓은 수육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민수는 쌈장을 듬뿍 찍어 수육을 입안 가득 쑤셔 넣었다. 역시 엄마표 수육이 최고야. 설이나 와서 먹어. 이거 진짜 부드러워. 늙은 어미는 찬바람 맞으며 쭈그려 앉아 배추 속을 넣는데 30대 아들 내외는 따뜻한 마루에서 고기 파티를 벌였다. 설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육 접시를 찍었다. 금자가 정성껏 썰어 놓은 수육, 쌈 채소, 쌈장이 예쁘게 담긴 사진이었다.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샵 우리 집 수육 샵 시댁김장 샵 표부그램. 설이는 중얼거리며 필터를 고르고 있었다. 금자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배추를 집어들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다. 금자의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다. 김치통 6개를 차에 싣는 동안 민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다. 엄마, 근데 이번에 우리가 코인 들어간 게 좀 울렸어.
엄마가 이번 겨울 난방비 좀 보태주면 안 될까? 한 100만 원이면 되는데. 김치 6통을 공짜로 가져가면서 돈까지 요구하는 아들. 금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밀어 넣으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차 문을 닫았다. 금자는 그들이 떠난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피 묻은 것처럼 붉게 물든 고무장갑을 벗어들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붉은 물은 고춧가루가 아니라 평생 저 거머리들에게 빨린 내 피였구나. 금자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자의 논의공단 개발지로 수용된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다. 우체부가 건넨 등기우편 봉투는 묵직했다. 금자는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토지보상금, 산정통지. 평생 흙파먹고 산 보상이 꽤 큰 액수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범위만 봐도 금자가 평생 모은 돈의 몇 배는 될 것 같았다. 금자는 통지서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소식은 바람보다 빨랐다. 읍내는 좁았고 보상금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를 돌았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 논이 개발된다며 왜 말씀 안 하셨어? 그냥 통지서 받았을 뿐이다. 아직 확정도 안 됐어. 아니, 그래도 이런 큰일은 미리 말씀하셔야죠. 서류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말은 언제나 달콤했다. 하지만 금자는 더 이상 그 단맛에 속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로는 황량했다. 저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라고 사라졌던가. 며느리 서린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그 다음 주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린이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다. 어머니, 깜짝 선물이에요. 쇼핑백 안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 고가의 홍삼 제품, 수입 과일 바구니가 들어있었다. 가격표를 떼어냈지만 금자는 대충 얼마나 나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평소 빈손으로 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선물을 들고 오다니. 어머니, 그동안 제가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서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금자의 방까지 들어가 이불을 털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꽤 열심이었다. 금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위화감이 들었다. 그 다음 주에도 서린은 찾아왔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영양제를 들이밀고 안마기를 설치해주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웠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던 중에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죠?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살아요. 우리가 넓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민수도 거들었다. 엄마, 서린이 말이 맞아요.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면 제가 병원도 모시고 서린이가 밥도 해드리고. 달콤한 제안이었다. 예전에 금자라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자는 숟가락을 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기대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일주일 뒤 서리는 본색을 드러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금자를 불렀다. 어머니, 잠깐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세금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다. 어머니,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서리는 미리 프린트해온 서류들을 꺼냈다. 증여 계약서, 부동산 이전 동의서, 금융자산 관리 위임장. 하나같이 금자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서류들이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하신대요. 세무사도 만나봤는데 지금 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민수는 옆에서 초조하게 금자의 표정을 살폈다. 서리는 밝게 웃으며 펜을 금자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순간 금자는 서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 로또 당첨 복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갑고 정확한 시선. 금자의 존재는 거기 없었다. 그저 숫자로 환산되는 자산만이 그들의 눈에 비쳤다. 생각해 볼게. 금자가 서류를 밀어내자 서린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금자는 서랍에서 보상금 통지서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며느리가 두고 간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금자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겠다는 것. 그것도 합법적으로 금자의 동의를 받아서. 금자의 가슴이 시퍼렇게 식어버렸다. 오래 묵어 곰팡이가 핀 김장독처럼. 그녀는 서류를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다음 날부터 서린의 전화는 더 잦아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없냐고 물었다. 하지만 금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괜찮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바쁘니까 오지 마라. 서리는 금자의 차가운 태도를 눈치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자주 찾아왔고 더 비싼 선물을 들고 왔다. 하지만 금자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어느 날 금자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금자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돈은 내가 쓴다. 그리고 저 거머리들에게는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 그날 저녁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듬해 김장철이 돌아왔다. 금자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듯 배추를 절였다. 올해는 30포기만 준비했다. 예년의 절반이었다. 마당 한쪽에 쌓인 배추를 보며 금자는 생각했다. 이제 내 것만 담그면 된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작업은 오전 10시쯤 마무리되었다. 금자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겨울 하늘이었다. 손끝은 여전히 시렸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정오쯤 예상했던 대로 민수의 차가 마당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서린의 손은 이번에 더욱 화려했다. 지난번보다 더 진한 레드 컬러에 더 큰 큐빅들이 박혀 있었다. 어머니, 보세요. 저 이번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받았어요. 서리는 손을 햇빛에 비추며 자랑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무지갯빛이 번쩍였다. 금자는 묵묵히 그 손을 바라보았다. 어제 리터치했는데 완전 예술 작품이죠. 이거 하나 봤는데 25만 원 나갔어요. 김치 양념 묻으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피부 예민한 거. 서리는 고무장갑도 가져오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민수는 이미 부엌에서 수육을 집어먹고 있었다. 엄마, 올해는 배추를 좀 적게 하셨네? 이제 많이 할 나이가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 줄 건 따로 챙겨 놓으셨죠. 금자는 대답 대신 양념 묻은 고무장갑을 벗었다. 붉은 양념이 툭툭 떨어졌다. 점심 무렵 서린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치를 담그는 금자의 뒷모습을 찍더니 이번엔 금자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잠깐만요. 인증샷 찍어야죠. 서리는 빨간 양념이 묻은 금자의 옷소매 옆에 자신의 매끈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금자의 붉게 물든 고무장갑과 서린의 반짝이는 내일이 한 화면에 들어왔다. 찰칵. 어머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금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서리는 몇 장을 더 찍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왔네. 필터 좀 씌우고. 잠시 후 서린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금자가 슬쩍 보니 SNS 화면이었다. 샵 우리 집 김장 샵 시어머니 최고, 샵 가족사랑 샵 며느리 그램 샵 힘들지만 뿌듯, 샵 효부일사. 사진 속 서리는 효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깨끗했다. 고춧가루 한 점, 배추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진짜 효부시네요. 요즘 시대의 김장까지 도와드리시다니.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복 많으시겠어요. 서리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에 쥔 배추 포기를 내려놓았다. 가족 사랑? 금자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서리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며 좋아요를 세고 있었다. 오후 3시
김장이 끝났다. 민수가 트렁크를 열며 말했다. 엄마, 올해는 4통만 실어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된다. 네, 왜요? 내가 먹을 것만 담갔어. 너희 줄 건 없다. 민수와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농담이시죠? 우리 김치 떨어져 가는데. 마트 가서 사 먹어라. 요즘 마트 김치도 괜찮다던데.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자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다. 잘못은 내가 했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무슨 말씀이세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로 키웠어. 받는 건 당연하고 주는 건 아까운 사람들로.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리켰다. 내일 25만 원 할 돈이 있으면서 왜 고무장갑 한 켤레 사올 생각은 안 했니? 김치 6통을 공짜로 가져가면서 왜 배추 한 포기 사올 생각은 안 했어? 설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그럼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배워라. 이제부터. 금자는 마당에 쌓아둔 김치통들을 하나하나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민수가 다가가 금자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금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한 대로 살아봐. 그럼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며느리가 가져가려고 챙겨뒀던 김치통들은 여전히 마당에 남아 있었다. 금자는 그것들을 마당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쿵! 김치통이 넘어지며 붉은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김치국물이 마당 시멘트를 붉게 물들였다. 마치 피처럼. 금자는 그 붉은 물웅덩이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자식들에게 흘려준 피눈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다. 금자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민수 부부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금자는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초인종 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금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보았다. 고춧가루에 물든 손가락. 이 색깔도 이제 지워야지. 금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지만 금자의 귓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금자는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토지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였다.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잘 받으신 겁니다. 요즘 공단 개발 보상금이 후하거든요. 금자는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0이 몇 개나 찍혀 있는지 세어보았다. 평생 모은 돈의 5배는 되는 금액이었다. 금자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집도 같이 파실 건가요? 아니, 집은 그대로 둘 겁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부터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금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시장통 국밥집이 아니었다. 시내 중심가의 번화한 거리, 유리창에 네일샵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걸린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를 찔렀다. 젊은 여자 직원이 금자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동네에서 금자 같은 나이의 손님은 흔치 않았다. 어서 오세요. 어떤 서비스를 원하세요? 내일 받고 싶은데. 아, 네. 앉으세요. 처음이세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직원은 금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살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큐티클이 갈라진 손톱, 고춧가루에 물든 흔적들. 할머니, 손이 많이 거칠으시네요. 먼저 각질 제거부터 해드릴게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금자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직원은 정성스럽게 큐티클을 제거하고 굳은 살을 정리했다. 야스리로 손톱을 다듬고 버퍼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다. 할머니,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금자는 진열된 수백 개의 네일 폴리시를 바라보았다. 빨강, 분홍, 보라, 파랑. 너무나 많은 색들. 제일 나랑 어울리는 걸로 해줘. 붉은색 말고. 붉은 건 이제 지긋지긋해.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은은한 베이지색 펄 컬러를 꺼냈다. 이거 어떠세요? 화려하지 않고 우아한 느낌이에요. 할머니 피부톤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붓질을 시작했다. 붉게 물들었던 손톱 위에 차분한 베이지색이 내려앉았다. 1시간 뒤 금자는 완성된 손을 들어보았다. 손톱마다 은은한 펄이 반짝였다. 요란하지도 난잡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우아한 광채. 예쁘시다, 할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금자는 가게를 나와 햇살 아래 손을 들어보았다. 빛이 닿을 때마다 손톱이 은은하게 빛났다. 40년 넘게 고춧가루에 물들었던 손톱이 이제는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색깔로 산다. 그 작은 변화는 금자의 인생 전체를 뒤집는 신호탄이었다. 다음으로 금자가 찾아간 곳은 부동산이었다. 시내 한복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금자는 건물을 둘러보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다. 1층은 뭐 하던 곳이에요? 카페였는데 최근에 나갔어요. 2층부터 4층은 사무실이고 5층은 옥탑방이에요. 월세 수입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300 정도 나올 겁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금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상금의 절반이 한 번에 나갔지만 금자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 이 건물이 금자의 새로운 삶을 떠받칠 기둥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민수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를 확인했다. 30통이 넘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제발요. 금자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했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너희도 너희 인생 너희가 살아라. 발송. 그날 밤 금자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손을 들어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았다. 은은한 베이지색 펄이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금자는 웃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꾸민 얼굴이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정금자라는 한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금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 나도 이제 내 빛으로 빛난다. 금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재교육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상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코인과 주식에 투자했던 민수와 설이는 파국을 맞았다. 어머니의 돈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 하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긁어댔다. 코인은 오를 것이고 주식은 반등할 것이며 어머니는 결국 돈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금자가 전화를 차단하고 잠적하자 믿었던 시댁보험이 사라진 부부의 삶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격은 민수에게 왔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민수는 명단에 올랐다.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지만 실적이 저조했고 최근 지각과 조퇴가 잦았다는 게 이유였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밀린 대출 이자를 갚는데도 모자랐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40대 초반의 경력직을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두 번째 타격은 설인에게 왔다. 회사에서 지출 내역을 감사하던 중 설인이 법인카드로 개인 네일샵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까지는 아니었지만 해명할 길이 없었다. 사직서 내고 조용히 나가. 안 그러면 고발 들어간다. 설이는 울면서 사직서를 썼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외국계 회사 경력은 권고사직이라는 오점과 함께 끝났다. 이력서를 돌려도 답이 없었다. 경력 단절에다 나이까지 애매한 30대 중반. 서류 전형에서 계속 탈락했다. 세 번째 타격은 무자비했다. 아파트 대출 이자를 3달째 연체하자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 민수는 은행에 찾아가 사정했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다. 고객님, 감정적으로 호소하셔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납부하시거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민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자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금자는 보름 전부터 집을 비웠다고 했다.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더라고.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42살 남자가 어머니 집 대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시세의 70%밖에 안 됐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는 전세도 월세 보증금도 낼 수 없었다. 부부가 밀려난 곳은 도시 외곽의 반지하 방이었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창문을 열면 발목 높이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런 곳. 이게 내 인생이라고? 서리는 곰팡이 핀 벽을 보며 중얼거렸다. 한때 강남 아파트 30층에서 살며 야경을 감상하던 여자. 이제는 발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지하에서 사는 여자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 왔다. 장마철이었다. 뉴스에서는 100년 만의 폭우라고 떠들었다. 오후 2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민수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빗물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설이나 물 들어온다. 순식간이었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탁한 물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아니, 물이 아니었다. 똥물이었다. 하수구에서 올라온 오물이 섞인 악취가 진동하는 더러운 물. 으아악. 설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서 둥둥 떠다녔다. 에르메스 캘리베, 샤넬 클래식, 루이비통 스피디. 한 개에 몇백만 원씩 하던 가방들이 똥물에 잠겼다. 내 가방, 내 가방들. 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들을 건지려 했지만 물은 계속 차올랐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설이는 주저앉아 울었다. 25만 원짜리 네일을 한 손으로 똥물에 젖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민수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구조 요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만 들렸다. 그들은 그렇게 똥물이 찬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악취와 추위와 절망 속에서. 다음 날 아침 물이 빠진 방은 지옥이었다. 가구는 뻘물과 오물로 덮여 있고 옷가지는 악취로 범벅이 되었다. 설인의 명품 가방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가자. 제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부부는 읍내 부동산에서 금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금자가 시내에 건물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금자 할머니, 아, 그분 5층짜리 상가 건물 사셨어요. 현금으로 딱 끊으시더라고. 대단하시던데. 민수와 설이는 비를 맞으며 금자의 건물로 찾아갔다. 우비도 없이 온몸이 젖은 채로. 건물 앞에 도착한 그들은 고개를 들어 5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반짝이는 유리창, 깨끗한 외벽, 1층에 세련된 카페. 그들이 살던 강남 아파트보다 더 번듯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엄마가 이런 걸 샀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설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띵동.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차가웠다. 금자는 5층 관리실의 모니터를 통해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다.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그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다. 서린의 얼굴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민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주고 싶은 모정이 꿈틀거렸다.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마른 옷을 입히고 뜨거운 국밥을 끓여주고 싶었다. 금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은은한 베이지색 매니큐어 바른 손톱도 아파왔다. 안 돼. 지금 거두면 평생 그들은 기생충처럼 살 것이다. 금자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들어오지 마라. 어머니, 저희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서린의 절규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다. 민수도 무릎을 꿇고 카메라를 향해 절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금자는 차갑게 말했다. 사람은 버릇대로 산다. 너희를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건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내가 증명이다.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일자리를 준다. 이 건물 청소와 관리 업무. 급여는 최저시급. 숙식은 5층 옥탑방에서 해결하되 월세는 급여에서 차감한다. 네. 싫으면 돌아가라. 선택은 너희가 해. 모니터 속에서 민수와 서린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갈 곳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서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하겠습니다. 금자는 1층 문을 열어주었다. 부부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들을 금자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5층 옥탑방 열쇠다. 씻고 내일 아침 7시까지 1층으로 내려와라. 일 시킬 거다. 금자는 열쇠를 바닥에 던졌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주워들었다. 그날 밤 옥탑방에서 부부는 말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다. 방은 좁았고 보일러는 고장 나 있었다. 서린은 차가운 물로 몸을 씻으며 울었다. 한때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던 여자가 이제는 곰팡이 냄새 나는 욕실에서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금자가 1층에 내려왔을 때 민수와 서린은 이미 와 있었다. 금자는 청소 도구가 든 큰 박스를 그들 앞에 놓았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한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층의 화장실을 오전 안에 끝내라.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는 손이 약해서. 그 손으로 25만 원짜리 네일은 잘만 받았으면서. 금자는 고무장갑을 서린에게 던졌다. 고무장갑 끼면 내일 안 상한다. 걱정 마라.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꼈다. 화려했던 젤네일은 이미 며칠 전에 다 벗겨져 손톱 끝이 갈라져 있었다. 금자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손이 되어 가는구나. 첫날 서리는 변기를 닦다가 3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민수는 쓰레기 봉투를 나르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다. 하지만 금자는 동정하지 않았다. 아프면 약 사 먹어라. 급여에서 빼줄게. 일주일이 지났다. 부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다. 서린의 손톱은 완전히 갈라졌고 민수의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7시에 나와서 일했다. 한 달이 지났다. 첫 급여가 나왔다. 월세와 공과금을 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80만 원. 민수는 그 돈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때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던 남자가 이제는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설이나, 우리 뭐 먹을까? 편의점 도시락 사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10일 도시락을 샀다. 옥탑방에 돌아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며 설인이 울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민수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일어나서 일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새벽마다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던 민수가 헛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때 금자가 옆에 나타났다. 힘들지? 내 어미도 그렇게 살았다. 40년 넘게.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금자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금자는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점심때 관리실로 와라. 국밥 먹여줄게. 그날 점심 금자는 관리실에 국밥 2그릇을 준비했다. 아무 말 없이 쟁반 위에 놓인 국밥. 민수와 설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술 뜬 순간 두 사람은 숟가락을 멈췄다. 익숙한 멸치 육수.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 어머니의 김장국 맛이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설인도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한 김치 한 포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시간, 정성, 그리고 자신들을 지탱해 주던 단단한 뿌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설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줄, 이렇게 감사한 줄 처음 알았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그걸 배워라. 그게 진짜 효도다. 반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민수 부부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설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움직임은 능숙해졌다. 민수는 허리가 아팠고 몸은 고단했지만 표정은 담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할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건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남자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렸다. 민수는 관리인으로서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하는 정민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친절하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다. 며칠 뒤 김상철은 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비싼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관리소장님, 한잔 하시죠. 아니, 저는 일하는 중이라. 뭐, 그리 딱딱하게. 건물주분이 어머니시라면서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상철은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슬쩍 말을 꺼냈다. 부럽네요. 이런 좋은 건물 가지신 어머니를 두시고.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관리소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건물주 아들이면 편하게 사실 텐데.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김상철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제가 이 바닥 오래 봐서 아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거든요. 이 건물 지금 팔면 아마 2배는 받을 겁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제가 좋은 바이어 알아볼까요?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다. 관심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상철은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건물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수수료로 1억 드릴게요. 현금으로. 어머니는 모르게 관리소장님 몫으로. 1억. 예전에 민수라면 눈이 뒤집혔을 액수였다. 손만 뻗으면 지긋지긋한 청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더러운 화장실도, 무거운 쓰레기도, 좁은 옥탑방도 벗어날 수 있었다. 민수는 흔들리는 눈으로 옥상을 올려다보았다. 저 위 5층 어머니의 관리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칠었던 손. 이제는 고운 색이 칠해진 그 손을 떠올렸다. 지난 반년간 변기를 닦으며 쓰레기를 치우며 무릎이 까지도록 바닥을 닦으며 민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의 무게를, 빈손으로 받기만 했던 자신의 추함을.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안 됩니다. 네, 뭐가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제안 하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요. 1억이에요. 1억, 생각 좀 해보세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김상철이 건물 사기를 치려 한다는 신고를 했다. 다음 날 경찰이 김상철을 연행해 갔다. 조사 결과 그는 여러 건물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온 전과자였다. 1층 사무실은 그저 위장일 뿐이었다. 민수는 5층 관리실로 올라가 금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아니, 사장님. 오늘 1층 세입자가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금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1억이라는 돈을
제안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손을 잡았을 겁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억보다 떳떳하게 번 100만 원이 더 무겁더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사람이 아니더군요. 어머니께서 저를 여기 세워두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금자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날 저녁 금자는 민수와 설인을 관리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너희 빚 일부를 갚아줄 돈이다. 설인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정말요? 공짜는 아니다. 금자는 차용증을 꺼냈다. 장기절이 대출이다. 10년 동안 갚으면 된다. 이자는 은행보다 낮게 잡았다. 하지만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민수는 차용증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해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민수는 펜을 들었다. 서명을 하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다. 차용증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설 수 있다. 단, 제대로 넘어져 봤을 때만. 한 달 뒤 부부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식 관리직으로 승진했다. 급여도 올랐고 옥탑방에서 투룸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보일러도 작동했고 창문도 컸다. 설이는 투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보였다. 그녀의 손톱은 짧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직접 번 돈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여보, 우리 사람이 됐나 봐.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다. 하지만 그 온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어느덧 민수 부부가 건물 관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갔다. 그들의 삶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단단해졌다. 민수는 매달 정확하게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금자에게 갚았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때로는 야식을 포기하고 때로는 외식을 참으며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 상환금입니다. 민수가 봉투를 내밀 때마다 금자는 영수증을 끊어주며 말했다. 잘하고 있다. 단 5글자였지만 민수에게는 어떤 칭찬보다 무거운 말이었다. 설인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SNS에 가짜 일상을 올리지 않았다. 아니, 올릴 겨를도 없었다.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요리 학원에 다녔다. 적어도 내 손으로 밥은 해 먹어야죠. 설인이 처음 만든 된장찌개는 작고 계란말이는 탔다. 하지만 민수는 맛있다며 다 먹었다. 그리고 설거지까지 했다. 여보, 손 안 아파. 이 정도는 괜찮아. 당신도 하루 종일 일했잖아. 부부 사이도 예전과 달랐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서로를 위했다. 가진 게 없어지자 오히려 서로만 남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주말 금자가 관리실에서 투룸으로 찾아왔다. 손에는 김장 김치통을 하나 들고 있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어머니. 서린이 급히 집 안을 정돈했다. 금자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깨끗했다. 싸구려 가구들이지만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부엌에는 직접 만든 밑반찬들이 냉장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잘 살고 있구나. 금자는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올해 김장이다. 너희 목. 서리는 김치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작년 그 김장날이 떠올랐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져가려 했던 그날. 마당에 쏟아진 붉은 김칫국물. 어머니,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생긴 거다. 이젠. 금자는 소파에 앉았다. 민수가 보리차를 따라 드렸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너희 차용증 말이다. 네. 앞으로 5년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마. 민수와 서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끼리 살아라. 나한테 기대지 말고. 금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흘러야 썩지 않는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말라버린다. 알겠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르며 매달리지 마라. 너희 삶을 똑바로 사는 모습, 그게 나에겐 가장 큰 효도다. 금자는 일어서며 거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가끔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러 올게. 그걸로 충분하다. 서린이 금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제가 직접 저녁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금자는 서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25만 원짜리 큐빅이 박혀 있던 그 손. 이제는 짧고 거칠지만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되어 있었다. 그래, 기다리마. 금자가 문을 나서자 민수 부부는 베란다에 나와 손을 흔들었다. 금자도 뒤돌아보며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은은한 베이지색 네일이 노을빛에 반짝였다. 관계는 예전처럼 끈적하지 않았다. 서리는 더 이상 어머니 최고라며 가식적인 애교를 부리지 않았고, 금자도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다. 주고받는 것이 평등해졌다. 민수 부부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금자에게 갖다 드리면 금자는 그것을 고맙게 받았다. 금자가 김치를 담가주면 민수 부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답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관리실 벽지 좀 새로 바르겠습니다. 곰팡이가 좀 슬었더라고요. 그래? 재료비는 내가 댈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했다. 명절이 되어도 금자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고 아들도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너희 또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알려줘라.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다.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사랑은 흐르는 물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흘렀기에 더 이상 썩지 않았다. 금자는 자신의 삶을 살았고 민수 부부도 자신들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두 삶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안부를 나누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목숨줄처럼 서로를 올가매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때때로 서로를 비춰주는 별 같은 관계. 금자는 자신의 5층 관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2층 투룸에서는 민수 부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같은 건물에 있지만 적당한 거리. 금자는 자신의 손을 들어 햇살에 비춰보았다. 은은한 베이지색 네일이 부드럽게 빛났다. 이 거리가 딱 좋구나.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금자의 생일이 다가왔다. 69세가 되는 해였다. 예년 같았으면 금자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아들 내외가 빈손으로 찾아와 그것을 먹고 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어머니, 이번 생신은 저희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서린이 일주일 전부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집에서? 네. 제가 직접 준비하고 싶어요. 음식도 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금자는 잠시 망설였다.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직 서툴렀다. 하지만 그 서투름 속에 담긴 진심을 금자는 알고 있었다. 그래. 갈게. 생일 당일 금자는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입술에는 은은한 색조의 립스틱을 발랐다.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확인했다. 은은한 베이지색 네일이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반짝였다. 내 색깔로 사는 것.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2층 투룸의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엄마,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작은 식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서린이 한 달 월급을 모아 준비한 밥상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다. 미역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잡채. 서린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그녀가 무친 나물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자는 자리에 앉아 미역국을 한술 떴다. 간이 좀 싱거웠다. 나물도 약간 질겼다. 하지만 투박한 맛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맛있다. 금자가 말하자 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요? 진짜 맛있으세요? 응. 애썼다. 그 한마디에 서린은 눈물을 터뜨렸다. 1년 반 전 25만 원짜리 네일을 자랑하며
김치 만지기를 거부하던 며느리. 이제는 거친 손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민수도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한때 어머니의 수육을 당연하게 먹고 김치를 당연하게 가져가던 아들. 이제는 직접 번 돈으로 어머니께 밥상을 차리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니? 저희를 사람으로 세워주셔서요. 그냥 돈 주고 거두셨다면 저희는 평생 거머리로 살았을 겁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선 거다. 내가 한 건 그저 넘어뜨린 것뿐이야.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였군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다. 금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서린이 지은 밥은 조금 되었지만 그 안에서 금자는 미래를 보았다. 이 부부가 스스로 살아갈 미래를. 식사 후 서린이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모아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고급 제품은 아니었다. 시장에서 산 것 같았다. 하지만 손수건 한 귀퉁이에는 서툰 솜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다. 엄마, 사랑합니다. 민수, 서린. 서린이가 직접 놓은 거예요. 한 달 걸렸어요. 금자는 손수건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 고르지 못한 바늘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은 완벽했다. 고맙다.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금자는 생각했다.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저녁이 되어 금자가 일어서자 민수 부부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다. 엄마, 조심히 올라가세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랐다. 한 층, 두 층, 세 층. 5층 관리실에 도착할 때까지 금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관리실에 들어선 금자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조명 아래 은은한 베이지색 손톱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한쪽 손에는 서린이 수놓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결국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금자는 창가로 가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다. 2층 투룸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민수 부부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고요한 눈. 금자는 손을 내밀어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금자의 가슴은 따뜻했다. 눈송이가 금자의 손 위에 내려앉았다. 은은한 베이지색 네일 위에 하얀 눈송이. 금자는 그 손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았다. 빨갛게 물들었던 손톱. 고춧가루에 김치 국물에 평생의 희생에 물들었던 손톱. 이제는 자신만의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이다. 금자는 창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마시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내년 달력에는 아무 약속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것이 좋았다. 이제 금자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이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들 부부의 밥상에 초대받을 것이다.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희생이 아닌 나눔으로. 금자는 손수건을 펼쳐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서툰 자수 글씨가 조명에 반짝였다. 엄마, 사랑합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서랍에 고이 넣었다. 방 안은 따뜻했다. 누구의 눈치에도 지워지지 않을 단단한 행복의 색이 그곳에 있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깨끗한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 금자는 소파에 편히 기대 눈을 감았다. 68년을 거머리들에게 빨려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다. 손톱에 묻었던 김장 국물은 이제 모두 씻겨 나갔다. 그 자리에는 은은한 베이지색 빛이 남아 금자만의 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대 갈등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건 생각지 못하는 사람. 관계에서 경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툭 끊어야 할 관계나 내 색깔을 찾아야 할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혹은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도 눌러서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롱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